네, 안녕하세요. 인지공학 박사 김성태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가사가 있는 음악은 아니지만 계속 틀어놓아야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공부는 집중에 더 방해가 된다고 해서 쉴 때 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기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방에서 청소를 하다가 큰 방에 가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러 가기 위해서 거실을 지나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온다거나 혹은 우리 아이가 엄마 우유 어디 있어? 그 냉장고 거기 봐봐 없는데 여기 보면 있어. 아 찾았어?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갔는데 방에 딱 가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맞습니다. 원래 있었던 작은 방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작은 방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기억이 쑥 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맥락 부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컨텍스트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 맥락 부호화 현상은 특정한 환경적인 맥락과 함께 내가 어떤 정보를 떠올리거나 혹은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게 묶여서 한꺼번에 저장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에피소드처럼 작은 방에 가서 무엇인가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보는 그 공간 안에 저장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공간을 이동해서 큰 방으로 가게 되면 환경적 맥락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될 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거나 혹은 스터디 카페에서 혹은 그냥 카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공부한 내용이 시험을 보는 환경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바로 이 맥락 부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렸을 때 공부를 직접 하시면서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나는 분명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서 문제로 딱 나왔는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게 교과서 어느 페이지에 나와 있고 분명히 이건 왼쪽 페이지 아니고 오른쪽 페이지 위쪽 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내가 나와 있는 거 기억나. 선생님이 이걸 설명할 때 어떤 표정으로 어떤 옷을 입고 와서 설명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 내용만 딱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내용이 실제로는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이 맥락에 갇혀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맥락에 있는 경우에는 기억이 잘 나지만 그런 맥락이 없는 경우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바로 이 맥락 부호화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과연 우리 아이들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한 가지 먼저 가벼운 연구 사례부터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에 고든과 베들리라는 두 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두고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어를 암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그룹 A, 그룹 B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룹 A는 물속에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B는 그냥 땅 위에서 수영장 옆에 있는 데서 책상을 펴놓고 거기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단어를 외우고 B 집단 같은 경우에는 땅 위에서 단어를 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단어를 외운 환경에서 시험을 보는 환경도 똑같은 곳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공부한 집단은 물속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 땅 위에서 공부한 집단은 땅 위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두 집단 모두 성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점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물속에서 공부를 한 집단이 땅 위에서 시험을 보고요. 땅 위에서 공부한 집단이 물속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환경과 시험 보는 환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두 집단 모두 일제히 점수가 다 떨어지는 것을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맥락 부호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건데 공부하는 공간이랑 시험 보는 공간이 딱 환경적인 맥락이 맞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떠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이 환경적인 맥락이 달라지게 되면 이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제한점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시험을 봐야 돼요. 하지만 시험 보는 환경은 어떻죠? 음악을 들으면서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일반적인 책상에 앉아서 그것도 교실 환경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모두 다 긴장된 상태에서 학교에서 보통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과정은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때 뭔가 기억들을 쫙 떠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정신작용들이 필요할 텐데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이 환경과 약간은 환경적인 맥락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머릿속에 잘 외워둔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성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시험을 보는 곳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좀 고민이 되시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만 공부하진 않잖아요. 집에 와서 공부하기도 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기도 하는데 이런 환경적인 맥락들은 분명히 학교라는 교실 환경과 맥락이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 때는 시험 보는 환경에서 똑같이 공부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면 이건 또 맥락 부호 현상을 또 다시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특정한 환경적인 맥락과 특정한 지식이 묶여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실이라는 환경과 내가 공부하는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 과목에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묶여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여러 번 이걸 공부하게 되면 이 환경적인 맥락이랑 공부한 내용이랑 딱 붙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이 기억이 생각보다 잘 안 나는 경우들이 많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정한 맥락에서 공부한 게 시험 볼 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환경적 맥락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뒤죽박죽 공부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 가지 내용들을 스터디 카페에서도 공부하고 독서실에서도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특정한 지식이 특정한 환경적 맥락이랑 꽉 붙어있는 연결고리를 깨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왕이면 학교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공간에서 같은 내용을 공부를 시도해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